근데 오늘은 PM 바로 알기 시간을 가질 건데 어떤 부분이냐? 저희 스프링 노트나 저희 교육할 때 항상 요 페이지인데 여기서 오늘은 여기 지금 박스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 우리 PM의 제품은 노 설탕, 노 GMO, 노 글루텐, 노 색소, 노 방부제, 노 화학 부영제, 노 상업주의. 그래서 상업주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무다, 육무다, 노 육무. 그래서 무설탕, 무 GMO 이렇게 여섯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나중에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뭐 글루텐부터 뭐 GMO, 뭐 설탕, 뭐 색소, 방부 얘기를 하겠지만 자, 오늘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 자, 이 화학 부영제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요. 화학 부영제. 화학 부영제. 자, 얘가 부영제라는 건요. 어떠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화할 때 부영제 무조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제품을 상품화할 수가 없어요. 상품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갔어요. 사과 같은 경우도 상품성이 있냐 없냐. 상품성이 있는 사과들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도 이 좋은 원료로 우리가 만들었어도 결국 상품화할 때는 이런 부영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부영제에서 어떤 부영제 썼냐, 즉 화학 부영제를 썼냐 안 썼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노 부영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어떤 내용이면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일단 무부영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무부영제, 노 부영제 이유 이러한 부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유튜브를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분도 얘기하죠. 사실 무부영제라는 말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무화학부영제, 노화학부영제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부영제는 쓰입니다. 근데 화학부영제, 무화학부영제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학부영제 정확히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럼 화학부영제가 뭐냐? 화학부영제. 이 화학부영제라는 게 대표적인 것들이 HPMC.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 HPMC가 히드록시 프로필,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에 이걸 짧게 줄여서 약자로 HPMC,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이거를 HPMC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화학 부영제 중에 하나고요. 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그리고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학 부영제고요. 그러면 화학 부영제 왜 사용하는 걸까? 왜 사용할까요? 화학 부영제.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원료를 제품화하기 위해,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영제를 쓴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생산 효율성, 안정성, 이제 안전성이 아니에요.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 때문에 이런 이유로 화학 부용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블렛을 만들어요. 이게 딱 응고가 이거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막 달라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딱 딱딱하게 굳어야 되고 또 캡슐에 집어 넣더라도 이 캡슐에 넣으려면 이 파우더가 이 막 이렇게 막 엉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스틱에 드시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생산 효율성과 안정 때문에 이런 화학 부영제가 쓰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학 부영제가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품의 성분별로 한 1에서 한 2% 정도가 이 화학 부영제가 쓰인대요. 어찌 보면 우리 예전에 우리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예전에 그 다시다? 요즘 다시다 안 쓰죠. 그 감미료 이거 쓰잖아요. 감미료. 감미료 쓰는데 요즘에 그 감미료도요. 그 요리의 맛을 더 내기 위해서. 근데 그 감미료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직접 뭐 북어에다가 무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육수를 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손쉽게 그런 감미료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이 건강기능식품도요 이런 화학 부영제가 이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맛을 내는 건 아니고요.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 감미료를 쓰듯이, 근데 감미료도 이제 화학 감미료 같은 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원료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화학 부영제는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얘기하는 것도, 화학 부영제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섭취량이다. 뭐 얼마 들어갔냐. 우리 식약처에서는 한 2% 미만으로 그렇게 아마 광고로 진행될 거예요. 중요한 섭취량이다. 이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1%, 2%밖에 안 쓰인다고 해도 이전보다 소비하는 건강식품의 종류가 많이 많아졌다. 맞죠? 예전에는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 한두 개 챙겨 먹던 시절에서 이제 오메가3에 뭐 우리 같은 경우 뷰티 콜라겐에 뭐 건강식품 많이 챙겨 먹잖아요. 여러 가지. PM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지금 제품들을 종류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 이하 밖에 안 들어가도 이분의 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식품 첨가물 및 혼합 제재료 품목별 사용 기준 2% 이하라고 합니다. 2% 이하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도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 전부 다 2%씩 들어갔어. 그럼 여러 가지 제품을 먹으면 그 양이 많아지지 않냐.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은 걸 먹어야 된다. 이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요즘에 고함량 제품들이 많아진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함량이 많으니까 그 함량에 대비 2%. 만약에 고함량이면 500ml의 비타민인데 1000ml의 비타민이면 같은 2%라도 양이 많잖아요. 이분 얘기는 이렇게 함량이 많은 것도 하기 때문에 섭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부영제, 무화학 부영제라고 해서 부영제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니다. 예, 말씀드렸죠. 모든 제품,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부영제가 들어가요. 단지 화학 부영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부영제로 대체된 것. 예. 지금 요즘에 많이 마케팅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이 마찬가지잖아요.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예 부영제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화학 부영제가 안 들어간 거죠. 부영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환경, 자연 친화적인 부영제를 넣었다. 이런 부분인데 요즘에 이런 비타민이 이렇잖아요. 자연 유래 성분, 이런 성분을 가지고 비타민 만들었다. 석유에 뭐 그런 콜타르 뭐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것도 그러한 어떤 맥락인데 이 화학 부영제도 이 부영제도 이제 화학 부영제가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부영제로 대체돼서 나온 거지 그것도 부영제 없는 건 아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PM 사업을 할 때 이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굉장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 친화적인 어떤 부영제가 이제 어떤 걸 만드니 곤약이라든가 칼슘, 옥수 전분, 분유, 치커리, 미강 추출물 이런 것들이 그런 화학 부영제 대신에 쓰이는 자연 친화적인 부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들으면서 우리 제품에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부영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제품들 보면 이런 곤약, 칼슘, 옥수 전분, 분유, 치커리, 미간 추출물 이런 것들이 그런 부영제로서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유튜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결론은 화학 부영제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들어간 제품이라고 해도 부영제가 안 들어간 건 아니다. 들어간 거다. 들어갔지만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곤약, 칼슘, 옥수수 전분, 분유, 치커리, 비건수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댓글이 좀 달린 내용들을 보니까 댓글이 좀 달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보시면은 아주 그냥 이 댓글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어설픈 지식 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거 이런 어설픈 지식 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 컨텐츠가 욕먹는 거죠. 인체에 꼭 필요한 자주 먹는 소금 먹고 죽으려면 몸무게 1kg당 3g, 즉 60kg 체중이면 180g 소금을 한 번에 원샷하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화학부영제를 지금 양호처럼 2%는 들어가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고르지 말라고. 그런데 소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소금도 똑같아요. 소금도 몸무게 1kg당 3g 정도 3g, 즉 60kg면 180g 한 번에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있다. 이게 소금 지금 우리 먹는다고 죽진 않지 않냐. 소금에 근데 안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산화규소는 지금 이산화규소 대표적인 화학 병제죠. 이산화규소는 몸 1kg당 15g. 그러면 소금이 1kg당 3g인데 5배 정도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1kg당 15g, 즉 900g을 한 번에 먹어야 죽는다. 소금보다 더 안전한 게 이산화규소예요. 스테아린,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FDA에서도 짠 소금보다도 안전하다고 인정한 걸 자기들 영양제 팔아먹으려는 상술에 속았는지 어쨌는지 이분 얘기하는 거는 상술이야 상술. 이게 말 그대로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다. 이 화학병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게 얘기해요. 이분 댓글이. 공포 마케팅이다. 혹해서 유언비어 공포 마케팅이나 하고 댓글 보니 반박은 못하고 지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동문서답이나 하고 해킹당해서 이걸 막 이러한 거를 댓글 올렸더니 댓글도 달았겠죠. 근데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의 막 글들이 댓글이 막 올라 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화학부영제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도 PM 제품이 화학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게 공포 마케팅인가 혹시?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우리 PM은요, NTC라는 하는 세계적인 특허 기술과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지용성을 수용시키고 이런 기술들을 부각해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우리 PM 제품을 홍보하고 알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이 많은 화학부영제가 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걸로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설탕, 노 GMO, 뭐 노 글루텐 이런 거는 정확히 우리가 이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런데 이 화학부영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약처에서 이런 화학병제가 들어가서 기준치잖아요. 2% 미만으로 다 식약처에서 또 FDA에서 안전하다고 다 허가를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PM 사업을 하면서 노화학 부영제를 굳이 막 고객들한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노화학 부영제입니다. 이 얘기는 해도 되죠. 맞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화학부영제를 PM 바로잡기에서 바로 알기로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굳이 정말 경쟁력 있는 흡수율이나 생체율 최고의 제품 이런 것들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말 많은 걸 얘기해서 다른 사람 말에 뭐 괜히 도마에 올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분의 또 댓글을 한번 봤더니 이분 보세요. 이분 댓글 들으면 더욱더 명확해져요. 저는 영상에서 부영제가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유튜브 제가 얘기한 내용 들으면 화학부영제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같잖아요. 제가 그 처음에
이 소비자 입장에 들었다라면. 근데 이분은 저는 영상에서는 부영제가 해롭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의 이제 이 유튜브 내용에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댓글이에요. 예전보다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절대적 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영제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이제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영양에 대해 아주 장기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리도 또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식물로 만든, 원료로 만든 제품은 되게 위험하다고, 데인저러스. 위험하대요. 왜 위험하면 식물 안에는 아직까지도 과학으로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성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수한 성분들이. 양파만 해도 양파 안에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어떤 식물에 뭘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체에도 지금 4천여 가지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고 효소가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과학에서는 모르면 데인저러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모르니까 위험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댓글이 비타민C 혼합 제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일반 비타민C를 비타민C 혼합 제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반 비타민C를 HPMC 등을 이용하여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등을 이용하여 코팅한 것인데 비타민C를 HPMC 등으로 코팅, 이런 화학 부용제를 코팅한 거래요. 비타민C 혼합 제제라고 하는 게 HPMC는 당연히 안전한 성분이고요. 또 이분은 또 HMC도 안전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HMC가 화학부용 대표적인 걸 얘기했는데 화학부용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HPMC는 당연히 안전한 성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일반 비타민C는 문제가 없는데 비타민C 혼합 제제를 드시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이분 얘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일부 몇 명은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제품이라도 어떤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 연결되는 답글은 경질과 연질 캡슐에 사용되는 젤라틴 성분 아시죠? 돈피와 우피로 만들어지는 젤라틴 굉장히 안전한 성분인데 게다가 소, 돼지고기에 대한 알러지도 없는데 젤라틴 캡슐만 먹으면 속이 불편한 피부에 뭐가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역시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면 화학부용제가 안 들어간 것도 이런 어떤 이런 부작용 비슷하게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아주 드문 케이스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서 왜냐하면 식품이니까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병원 처방 혹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과 다르게 자, 의약품은요 명백하게 이거는 우리 몸에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왜? 자연계에 없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으로 식품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말이 식품의 분자 구조가 아니라 이 의약품은요 인간이 진짜 분자를 새로운 분자의 물질을 만든 게 약이에요.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한 거는 누구나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약국에 구할 수 있는 의약품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남용이 발생할 확률이 의약품보다 비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산화규소 최대 가능 배합비는 알고 계신가요? 건강기능식품 만들 때 이산화규소를 사용할 경우 전체 배합비의 2% 초과해서 넣을 수 없습니다. 아까 방송 얘기했잖아요. 2% 이상 넘길 수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댓글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공정 차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최종 완제품에는 2% 미만 공정 차원에 사용되어야 하고 최종 완제품에는 2% 미만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기준이에요.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지만 식약처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한 식품 첨가물인지 시각 통제한다? 예. 말씀하신 공포 마케팅, 부영제가 암을 일으킨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컨텐츠들, 문제가 많다는 점 인정합니다.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부영제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분은 또 인정하면서 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저도 들으면서 답변 들으면 이분이 유튜브에 올린 컨텐츠와 또 상반되는 얘기도 하면서 결론은 자기는 뭐 이런 이유 뭐 아주 극히 일본의 케이스 때문에 올렸다. 그러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도 없잖아요. 소금도 지금 소금 먹으면 안 되죠. 소금 들어가 먹으면 안 되죠. 그냥 소금 들어간 거.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화학부영제도 진짜 많이 먹으면 소금의 5배 이상을 더 먹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실험 결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 화학부영제 우리가 PM 제품 설명할 때 너무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왜?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보세요. 지금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HPMC, 히드록시 프로티 메틸솔룰로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화학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화학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화학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진짜 안 좋은 건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PM 바로 알기 이런 코너를 통해서 한 번은 저희가 점검해 봐야겠다. 자, 먼저 이산화규소 막 엄청 막 이거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공급 마케팅인데 이산화규소 한번 정확히 알아볼게요. 자, 지금 합성 부영제 이런 화학 부영제 얘기하는데 여기도 얘기지만 어, 예. 자, 그런데 우리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절대 해롭지 않게 속에 들어간 전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본답니다. 식약처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식약처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첨가된 부영제도 절대 해롭지 않는 소량의 양만 첨가하도록 양을 지정해 두기도 했고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부영제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부영제도 절대 해롭지 않은 소량의 양만, 해롭지 않은 양만. 아까 그분도 섭취량이 많이 먹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지금 얘기한 뭐죠? 예, 지금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이산화규소. 자, 그러면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일부 천연재료를 내세우는 건강식품 회사에서 알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안전한 성분인 부영제라는 물질을 합성 부영제라고 부르며 화학 부영제라고 부르며 공포의 물질로 둔갑시킨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산화규소. 자, 여기도 나오죠. 공포 마케팅에 시달리는 애들의 이름이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 즉 HPMC라고 이 애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아이들은 우리가 흔하게 먹거나 아님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드시는 약인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위장약, 당뇨약, 고혈압 약 등 수많은 약을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부영제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해로운 합성 부영제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약 먹으면 안 되죠. 위장약, 당뇨약, 이 약들 다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부 회사에서는 이산화규소가 발암물질, 흡습제라고 마케팅을 하여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마케팅을 해요.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산화규소는요, 오랜 기간 동안 폐를 통해서 갈아진 가루 형태로
이산화규소가 들이마셨을 때 폐에 퍼져 세포로 진입해서 하고 계속해서 세포 조직을 자극하여 폐 기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규폐증, 기관지염 또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산화규소 일으킬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잖아요. 단 이것은 폐를 통해 갈아진 가루가 들어갔을 경우의 이야기고 입으로 먹었을 때는 무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 이 부분이 조건값이 틀리잖아요. 가루 형태로 폐로 들어갔을 때 아주 지속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산화규소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흡수제 먹지 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면 우리 김 같은 데 가면은 그 흡수제 있잖아요. 흡수제. 그게 이산화규소거든요. 근데 이산화규소는 입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독성이 없으나 흡수제 상태일 때는 동글동글한 알갱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김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걸 성인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삼켜버리면 소화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붙여놓은 것이랍니다. 진짜 이유는 그래서 이산화규소, 즉 실리카는 보충제로도 존재해요. 이산화규소는 인간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미네랄로, 이산화규소니까 미네랄로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을 이루는 필수 성분으로 콜라겐을 형성해서 피부의 노화를 막아요. 이산화규소가 실리카라고 하면 실리카 보충제로도 존재하는데, 또한 혈관벽의 신축성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억제 및 촉진, 연골 조직 등의 형성과 태아의 성장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영양제로 챙겨먹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실리카라는 형태로 이산화규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규소. 그래서 부영제를 다루는 전문 서적에서는 이산화규소를 입으로 먹을 때는 독성이 없고 자극이 없는 부영제 성분으로 쓰여 있어요. 재밌는 게 이산화규소가 요게 무슨 말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LD죠. LD50 써 있잖아요. LD50. LD50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LD50이라는 거는 한 무리의 실험 동물을 50% 정도를 사망시키는 독성 물질의 양이에요. 약을 만들 때 우리가 이 약의 치사율이 어떠냐 검사할 때 이 지들 상대로 해서 그 약을 함량을 다 높이면서 먹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이 지들이 50%가 죽었냐, 그 치사율이 어느 정도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섭취량이 문제예요. 섭취량. 우리 물도요, 물 너무 많이 먹어도 죽어요. 물. 자, 중요한 건 그게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 섭취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검사도 그렇게 하는데, 이산화규소 같은 경우는 1kg에, 그러니까 몸무게가 1kg, 1kg에 15g, 15g 정도를 투여했을 때 LDL이 나오는 거예요. LDL이. LDL. 즉, 자기 체중이 60kg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 정도를 먹었을 때 그래도 50%가 죽었다. 근데 비타민 C는요, 이게 1kg에 12g이에요. 이산화규소랑 비타민 별 차이 안 나네요. 비타민 C도 이 정도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소금은 1kg에 3g. 그럼 비타민 C가 소금보다 더 위험한 거네요. 비타민 A가 1kg에 2g. 콜라가 1kg에 140mg. 콜라는요, 아니 맹독성 독약, 이거는 완전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 1kg인 사람한테 예를 1kg 140mg만 콜라를 먹어도 50% 사람들이 죽는, 50% 죽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야 이게. 스테아린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1kg에 10g.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이 화학 부영제가 안 들어갔다는 걸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보면 콜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이 LDL이 뭔지, LD50이라는 게 이 정도 양을 먹였을 때 50%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숫자가 적을수록 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숫자 낮은 게 소금, 비타민도 이게 12g이니까 반대로 이게 소금이 더 독성이 있다는 얘기네. 예, 반대로 비타민 A, 비타민 A, 이 비타민 A는 지용성이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요. LD 50. 그러니까 콜라는 140mg. 그러니까 완전히 이 숫자가 적을수록 먹는 양이 적음에도 50의 확률로 죽는 거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독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표만 방금 보여준 표만 봐도 이산화탄소나 스테아린, 마그네슘보다 소금이나 비타민 A가 더 콜라 완전 독극물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노화학 부영제라고 얘기를 할 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래 먹으면 몸에서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이산화탄소는 몸에 축적되지 않고 대사를 통해 소비되거나 신장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산화탄소는 폐로 흡입하지 않는 이상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게 좋지 않나요? 없는 게 좋지 않냐? 우리가 무화부영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도 말이 많으니까 하, 없는 게 좋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선택권을 넓혀드리고 싶어 쓴 글이니 참고만 하시고 상품은 고객님들께서 마음에 쏙 와닿는 제품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여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거는 지금 이산화탄소랑 또 어떻게 다르냐? 저 앞에 내용들을 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여기 주제는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왜 사용하는 걸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약의 표면을 부드럽게 코팅하여 윤활제 역할을 한다. 재료들끼리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여 제조 과정을 빠르게 해준다. 예. 우리 밀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붙지 않게 방지해 제조 빠르게 해준다. 적은 양으로도 약을 만들 수 있어 재료 손실이 적다. 삼키기 편하고 소화되는 기관까지 쉽게 내려가게 한다. 몸에서 약을 잘 흡수하고 잘 녹게 하여 치료효과를 높인다.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화학부영제 엄청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얘기하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를 많이 떠든 내용이 동물 실험을 했대요. 동물 실험에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성분을 먹인 쥐에게 요로결석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구토, 체중 감량 등의 증상이 발견되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한 쥐가 있었대요. 이걸 가지고 이 실험이 1980년에 있었던 논문인데 이때 이 쥐에 대해서 하루 키로당 2,500 미만 용량에 대해 관찰되는 했더니 이걸 했더니 0%일 때, 5%일 때, 10%일 때부터 간의 중량이 감소했고 20% 정도 넘어가니까 간윤량 감소된 체중 증가하고 요로가 결석이 됐다. 이거예요. 40마리 쥐에게 3개월 동안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이렇게 먹인 거예요. 응? 키로당. 근데 중요한 거는 키로당 2,500ml 미만의 용량에 대해서는 관찰된 부정이 없었다. 근데 어차피 이 실험을 가지고 결론은 요로 결석이 생기지 않냐. 이것도 결론은 많이 먹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네요. 쉽게 말하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과다 섭취로 인한 간 중량 감소에 관한 실험이었던 건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LD50처럼 어느 정도까지 과다 섭취를 시켰더니 나온 걸 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 마케팅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500mg, 1000mg인데 여기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약 5mg, 10mg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00mg 정도라고 해도 5mg, 10mg 2% 미만이니까 그러면 여기 실험대로 이렇게 하려면 60kg의 성인이요 하루에 최대 15만 mg을 먹어요.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15만 mg을 먹어야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정확히 쉽게. 하루에 3만 개의 알약을 먹어야 미족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알약을 메가요법 아무리 한다고 해도 3만 개 먹나요, 하루에? 안 먹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섭취량의 과섭치가 아니잖아요. 3만 개 알약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개도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스테아린이나 마그네슘, mag을 저하시킨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1990년도에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것도 결론은 너무 많은 양으로 실험한 거예요. 2016년에 스테아린산이 대식세포 분화에 관여하여 결핵균을 잘 죽였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 스테아린산이 이러한 결핵균을 죽였다는 실험도 있어요. 어쨌든 아주 많이 먹으면 당연히 그런 결과 나오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케팅의 진짜 그 상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많이 떠드는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체내 독성 수치를 높인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약의 표면을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실험한 결과가 있대요. 라니틴이나 성분의 위장약을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코팅했을 때 얼마 약이 배속과 유사한 환경에서 녹는지 실험한 건데 이 실험을 했더니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코팅 안 한 게 분명히 약이 녹는 정도가 더 빠르긴 했대요. 처음에 초기에는. 근데 결국 45분이 지났을 때는 결국 다 녹았대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지만 음식이 15분 만에 소화돼서 똥으로 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알약 1%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영양 섭취를 막는다는 것은 공포를 조정하기 위한 과장된 주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땅땅. 그리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부용제를 다루는 서적에 따르면 이것도 입으로 먹었을 때 독성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대량으로 한 알약을 한 3만 알 정도 먹으면 대량으로 먹었을 때 설사하거나 점막이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모든 건 섭취량이 문제인 거지. 섭취량. 우리 미세먼지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가 와서 소량의 미세먼지가 아니라 엄청난 미세먼지를 내가 먹으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그래도 오래 먹으면 몸에 해롭 쌓이지 않을까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몸에 들어가면 스테아린산과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이어야 된대요. 마그네슘을 먹는 거죠. 챙겨 먹는 거잖아요. 스테아린산은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전혀 해롭지 않은 물질. 그러니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우리가 몸에 들어가면 이게 이온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아린산과 마그네슘으로 몸에 축적되는 나쁜 물질이라면 실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응? 그와 이유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걸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말을 쭉 하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없는 게 몸에 좋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선택권을 넓혀드리고 싶어 쓴 글이니 참고만 하시고 상품은 고객님께서 마음에 쏙 닿는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결론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뭐 다른 거보다 우리 PM 제품을 너무 그러니까 노화학 부영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 제품은 이거 따지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화학병원가 진짜 나쁘고 막 그런 얘기 할 시간에 NTC를 저 설명을 더 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HPMC. 자, 이것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앞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보면 자, 이 HPMC 이거는요. 왜 중요한 부분이 보면은 자, 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HMC 이건 이제 이름만 딱 들어도 되게 화학적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느낌을 막 주잖아요, 지금.
이름 자체가. 근데 이 아이는 셀룰로스라는 식이섬유의 구조를 변형시켜 만든 물질로 약물의 캡슐을 만들거나 코팅하는 데 사용 많이 해요. HMC, HPMC. 그러니까 이 히드록시 프로필,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이게 캡슐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캡슐. 근데 이거를 딱 검색하면 이것도 엄청 이게 뭐 절대 들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공포 마케팅 조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먼저 모 방송국에서 이거 실험을 했대요. 금붕어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인식향 나트륨과 비타민C를 함께 넣었을 때 금붕어가 죽었어요. 이 실험을 가지고 HPMC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 실험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은 이게 실험이 진행됐는데 이 금붕어에 있는 어항에다가 안식향산 나트륨을 넣었어. 넣었더니 물고기가 안 죽어. 비타민C를 넣었더니 안 죽어. 근데 이걸 같이 넣었더니 죽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 안식향산 나트륨, 이게 벤조산 나트륨이에요. 광과 비타민C가 만나 상승작용을 보이며 벤젠을 만들어내어 근본을 죽였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안 좋은 문제를 만들었다. 상승작용.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조합이 있고 마이너스 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합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효과,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왜? HMC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의문이 드는 게 분명히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루스에 대해 지금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을 왜 얘기하냐는 거야. 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루스는 안식향산 나트륨과는 완전 다른 물질인데 다른 물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게 그 실험에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식향산 나트륨이 진짜 비타민 효과에서 독성이 나올까? 2016년 10월 19일에 한 식약처에서 이걸 했더니 안식향산 나트륨과 비타민C가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미량의 벤젠을 생성할 수 있는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실험을 했대요. 식약처에서 했더니 이것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고 구리, 망간과 같은 미네랄 촉매제가 필요해야 나올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안에 의약품 중에 벤조산 나트륨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은 거의 없대요. 이를 동시에 복용해서 벤젠이 됐다고 보고 역시 전세 통틀어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실험 왜 했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해놓고 HPMC가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아니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진짜. 제가 봐도. 응? 그리고 이거를 두 약을 30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30분 내로 소장까지 내려가 몸속에 흡수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PM 제품도요. 사실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섞어 먹는 것보다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최소가 우리 제품 하나하나의 제품들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 30분 간격을 두고 먹으면 30분 내로 소장까지 내려가거든요. 내보내고 먹고 내보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소장까지 위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히드록시 프로필 메티솔을 먹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HMC를 섭취하면 복부 팽만과 복부 경련과 속 부글거림이 나타났고 물 배출을 방해한다.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 우리 PM 제품 먹고도 호전 반응 이런 거 나오잖아요. HMC를 안 먹어도 나오잖아요, 이거.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본기사를 보면 식약처에서는 HMC는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를 섭취 허용량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데 다른 거 아까 이산화 규소나 아까 그 스테아린산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제한도 없어요. 식품 첨가물의 안정성이 확인돼 우리나라를 비롯해
뭐 코덱스 EU,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식품이 허용되고 있다. 이거는 뭐 몇 프로 넣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JECPA에서는 HPMC를 하루 5g 섭취 시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5g. 건강인식품 한정에 이 HPMC 2% 사용한 경우 한정 HPMC의 함량이 0.02g. 그러면 이 말은 요 보고가 있었다고 해도 한 200알 정도 여기 나오네요. 5g 정도를 꾸준히 과다 복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래요. 그러면 건강식품을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50개 정도 먹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250개, 250알. 그러니까 이것도 이 HM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나라에서 안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가면 자극 통증을 유발한다. 눈에 들어가면 먹는 게 눈에 들어가면 따갑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웃기다. 예. 근데 이 HMC가 점안액에 이 HPMC가 많이 쓰인대요. 일반 약국에 가서 판매하는 인공 눈물에 이 HPMC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히프로 멜로로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HPMC래요. 눈에. 그러면 보시면 눈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에 사용하는 점안액에 해로운 물질을 넣도록 정부에서 허용했을까? 점안액은 가장 까다로운 허가를 받는 의약품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게 들어가면 건조감을 줄여주는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럼 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루로스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없는 대목이 좋지 않냐? 그런 분들은 찾아서 드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왜 했으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으면 보시면 자 지금까지 제가 쭉 했어요. 이건 다 내용들 제가 보시면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으면 저희가 제품을 설명할 때 노화 부영제라는 거를 많이 강조해서 굳이 너무 얘기할 필요 없겠다. 왜? 말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없다. 이 얘기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제품 중에 유일하게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산화질소 보충제인 뮤노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뮤노겐이 캡슐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왜? 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보충제인데 이건 소장에서 터져야 돼. 소장에서. 근데 여기 뮤노겐 딱 보면요. 캡슐 기재해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룰로스라고 딱 적혀 있어. 이렇게. 실제 우리 캡슐은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로 만든 겁니다. 전 세계적 모든 캡슐이 거의 이걸 만들어요. 처음에 PM이요. 이게 아니었대요. 처음에 녹말 같은 걸 만들어요. 녹말. 근데 이거 히드록시 이걸 바뀌었어요. 왜? 이게 더 제품 효과를 더 높인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러한 공포 마케팅에 속으신 분들이 여기 뮤노겐에 노화 부영제라면서 들어가 있지 않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놓은 덫에 우리가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루로스 HPMC가. 그러니까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어떤 고객이 이거 가지고 막 따지는 분이 있어서 제가 사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이 뮤노겐을 200알도 아니네, 250알이네. 뮤노겐을 하루에 한 200알 정도 먹으면 약간의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0알 정도 먹으면 당신의 주장대로면 200알 정도 먹으면 무조건 날만 듣고 그 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도리어 그 자료를 제가 보여주고 하루 200알 정도 먹으면 250알 정도 먹으면 약간의 설사 복통 유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 몸에 산소만큼 중요한 산화질소를 안 먹을 거냐? 어? 경질 캡슐로 주로 사용되는 히드록시 프로필 셀룰로스는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니 염려 말라고 하고 정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하세요.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답변 보내준 거예요. 도핑 테스트나 시각처에서도 문제가 없으니 판매되는 거지 않냐.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화학 부영제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해 본 거고, 우리도 이 뮤노겐 캡슐에서는 이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데 FDA 모든 부분에 유럽에서 모든 데서, 근데 여기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250알 정도 먹으면 약간 설사 복통을 한다라는 그 논문이 있었다. 그 논문의 내용에 어느 정도 양인지 섭취량에 대한 얘기는 보지도 않고, 저희가 괜히 너무 강조해버리면 다른 제품들은 당연히 물론 저희는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영제를 썼어요. 다 부영 모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노겐 들어가 있다고요. 너무 화학 부영제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강조 막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들이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화학 부영제, 우리가 제품 컨셉 중에 노설탕, 노 GMO, 노 글루텐, 노 색소, 방부제, 화학 부영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터치만 해주고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뮤노게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강조하지 말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화학 부영제 너무 할 필요 없고, 이 노설탕도요. 저희 슈가라는 이름 들어가요. 이 설탕 대신 우리 스테비아라든가 거기 또 떠다니는 이 설탕 대신 들어가는 게 대체적인 대체가 있어요. 대체. 우리 제품 맛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설탕 대신 들어가 있는 게, 스테비아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어이구, 시간 너무 많이 오버됐네요. 아무튼 화학 부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자. 알고. 모르고서 얘기하다가 바보 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마케팅이다. 이걸 너무 강조해서 그 어떤 리더들이 막 떠드는 거 보면은 조금 눈살이 찌푸려져요. 우리 PM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독보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 가지고 막 우리도 그런 공포 마케팅에 같이 싸구려처럼 할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